네, 안녕하세요. 공당연구사 문동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토요일 시행된 법원직 2021 시험이죠. 네, 요 시험 문제를 한번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신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앞으로 진행되는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대비할 때 항상 우리 그렇지만 뭐 모의고사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진행된 타직열 기출 요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현재 한국사 문제의 트렌드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하나씩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설 들으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여긴 좀 의미 있는 선지가 하나 있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법령, 제정 이후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써 있는데 일단 사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사료의 키워드가 보이니까. 네, 보면 4조 볼게요. 제국신문을 증용해서 총동원 동그라미 치고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총동원 이런 멘트 쭉 주는 게 국가총동원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국가총동원법은 언제냐? 국가총동원법은 자, 우리가 일본의 전시체제를 볼 때 31년 만주사변, 전쟁의 시작. 네. 근데 37년 중일전쟁, 전쟁의 본격화죠. 그래서 중일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이듬해 38년도에 제정하는 게 국가총동원법이죠. 그게 지금 사료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료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중요 사료기도 하고 연도는 중일전쟁 직후 이듬해 38년도가 될 것이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지들. 중국 본토에서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37년도죠. 중일전쟁 직후 총동원법의 제정. 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백남훈이 사회경제사를 저술했다. 사회경제사 요 책을 쓴 거는 33년도예요. 네, 요거. 자,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요거 밑줄을 좀 긋고요. 요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상범 관련된 거는 제가 1차적으로는 미나미 때로 보내자. 30년대 들어가면 전반기의 우각기, 그 다음에 후반부의 미나미죠. 일단 보내놓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연도들을 확인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상범 문제가 좀 더 일찍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내다가 이제 법원직에 먼저 낸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뭘 했었냐면 사상범 관련된 거 정리하면 36년도에 사상범 보호관찰령이 있고요. 요걸 발표하고 나서 이듬해 37년도에 보호관찰 조직을 만들죠.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그게 바로 대화숙이죠. 그죠? 물론 대화숙을 정확하게 연도를 물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20년대다라고 해서 틀리긴 했었으니까 일단은 미나미 때로 보내자라고 했었던 거고. 그죠? 근데 41년도에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이제는 보호관찰에서 더 나가서 사상적으로 그럴 것 같은 사람까지 전부 다 구금한다. 예방구금령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상범할 때 보호관찰 이어서 대화숙, 그 다음에 예방구금령이 40일에 있고 이게 대화숙 조직의 확대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대화숙이 나왔던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방구금령을 딱 선지로 줘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정답은 3번. 그래서 사상범 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요거 이제 연도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그죠? 다시 한번. 36년도 보호관찰, 이어서 대화소, 보호관찰 조직, 보호관찰 소장이 이걸 관리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41년도에 예방구금령.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상범도 조금 연도를 좀 확인합시다. 이거 사료도 봤고요. 사료 모의고사에서. 자, 1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이 양세형. 따라붙는 건 의용군. 전투는 어흥. 30년대 초반이죠. 32년도, 3년도. 요건 2년도인데.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1번 문제가 좀 의미가 있네요. 그죠? 1번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군사장은 미리 준비를 신속히 정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에 전군의 명령을 전해서 동대문 밖으로 동대문 동그라미 그죠? 자, 이건 뭐냐? 서울 진공작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미칠주약 부수각서에서 군대가 해산되고 그래서 정미 의병 전쟁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의병 전쟁화 전쟁은 전술이 있다. 근데 이들의 전술은 뭐냐 그러면 13도 모든 인병을 모아라. 13도 창의군 그리고 서울로 진격한다 공격한다라고 해서 서울 진공작전이 나오고요. 관련된 인물은 이인영, 허위가 있죠.
그죠? 이인영의 경우에는 불효는 물충하고 집에 갔죠. 그죠? 근데 허위혼자 동대문까지 진출했다, 실패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료에서 키워드가 동대문 빼고는 없다 그랬죠. 그 사료가 지금 이 사료입니다. 그죠? 우리 기본서에도 있는 사료인데, 자, 그러면 의병 쪽의 비교 문제죠. 고종의 권고 조칙으로 해산했다. 을미의병. 을미는 늘 이걸 내죠. 고종의 권고로 해산했다. 그 다음에 니은번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각국 영사관에 교전단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네, 요거는 이인영이 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교전단체 인정해 주세요라고 편지 쓰고 집에 갔죠. 그죠? 디귿번 맞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활빈당 무장결사를 조직했다라고 하는데 의병 쪽의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 구조가 상소운동하던 그들이 유생들 60년대 통상할래? 통상 싫어. 화서 이항로. 70년대 개항할래? 개항 싫어. 외양일체론? 최익현. 80년대 미국은 어때? 만만만 이 만손의 영남 만인소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그거 하다가 90년대 들어가면 의병으로 전환돼서 을미, 을사, 정미가 되는 거죠. 근데 영악당, 활빈당은 을사가 정미로 넘어가는 건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을미가 을사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들은 해산을 했고요. 그죠? 그 해산했으니까 이 중간에 뭔가 연결 지을 브릿지 단체가 필요하다. 그 브릿지 단체가 영악당, 활빈당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정미 의병 문제고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헌이 이루어진 정부식의 사실. 요새 시험 문제가 이렇게 헌법을 준 다음에 다음 헌법 시기.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쉽게 좀 넓게 냈죠. 네, 그래서 다음 정부라고 했는데 무슨 헌법인지까지 기억하죠. 네, 보죠.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부터 찾자 그랬죠? 3번 여기다 쓸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찾자? 부통령을 찾아보자. 부통령을 찾았는데 있다. 그러면 일단 1공화국으로 빼자. 그러면 적용되는 헌법은 셋 중에 하나죠. 처음 만든 재헌 또는 오리발 1차 개헌 또는 544 2차 개헌. 그러면 부통령 찾고 부칙이 있네요. 그래서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54년도 44 5입개헌이죠. 544죠. 54년도 44 5입개헌. 근데 정부를 물었으니까 이승만 정부죠. 그렇죠? 자, 1번. 소련, 중국과 교류를 확대했다. 북방외교, 동유럽 국가들 중국, 소련 하면은 91년 전후에서 노태우 정부죠. X.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하면 65년도에 한일협정의 체결. 이거는 우리 박정희 정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처형했다. 이거는 56년 위기 이후 독재체제 강화할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굳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헌법 시기에도 이거는 정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가나 사이의 일은 이란 문제인데 기묘사화가 일어나 살인이 피해를 입었다. 이건 중종 때죠. 그 다음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잡겠다. 인조 반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은 하나씩 동인이 북인 남인 분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동인 서인 갈렸다. 동인이 한 번 더 북인 남인 둘 다 누구 때요? 선조 때죠. 그럼 1번 맞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번 선지 환국 숙종 때니까 나 이후죠. 예송 현종 때니까 나 이후죠. 4번 조광조가 조광조하면 혈량과 미운삭제, 소격서 폐지 누가 봐도 100% 살인. 이런 주장을 하다가 가번 기묘사화로 제거가 된 거죠. 바로 직전에 원인되는 사건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다음 유물 대표하는 시기의 사회 모습 옳은 것은 왼쪽 거는 가락바퀴고요. 오른쪽은 돌갈판. 그죠? 그러면 언제죠? 신석기죠. 1번 처음으로 농경이 시작됐다. 요건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후반이었다. 네, 정답은 1번. 권력 가진 지배자는 청동기, 군장의 등장. 뗀석기는 구석기고요. 그 다음에 동굴, 막집, 바위 그늘 사는 것도 역시 구석기죠. 네, 평이한 문제죠.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 나라는 나무론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 그 밑에란 얘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읍군삼로 후. 일단 왕이 없다. 읍군삼로 후 하면은 군장국가 옥저 동해인데 옥저 밑에라고 하니까 동해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1세기 초의 왕후를 원칙적으로 부여선지인데 고구려도 그러하다라고 경찰 시험 쪽에서 한번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면을제는 옥저죠. 그 다음에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목지국이다. 그 왕이 사만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다. 네, 이건 우리 사만 얘기죠.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동해 문제가 되어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동해는 씨족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조계온 책화. 기타 동해는 디귿 단궁 과마 반어피. 그다음 10월달에 무천 철자형 엿자형 집터. 그리고 동해 관련된 추가 선지가 뭐냐? 굉장히 깔끔 떠는 나라.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또는 뭐 죽었다 그럼 집을 버리고 새로 짓는다라는 것도 출제가 됐고요. 아직 그 선지로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것도 있죠. 호랑이를 신으로 섬긴다. 이런 내용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선지가 아니라 사료로 나왔었는데 옥저동해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보병 전투에 능하다라는 표현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국가는 매년 추가 선지들을 내고 있어요. 매년. 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기역 리을. 네, 오랜만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단독으로 나왔네요. 자, 볼게요. 환인의 아들 환웅. 천손의식이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농경사의 모습 풍백우사운사. 맞죠? 근데 곰, 호랑이는 곰 토템, 호랑이 토템이죠. 근데 3번에 보시면 웬 샤머니즘? 네,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원래 법원직이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말장난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토테미즘이죠. 토템 신앙. 토테미즘은 특토템에서 특정한 동식물. 샤머니즘은 무속신앙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군, 천군, 제사장. 왕은 정치적 지배자. 단군, 왕검 하나의 명칭이다. 재정 일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지금 문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면 일단 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 사상범 관련된 거 요거 연도 확인하자고요. 사상범 연도 확인 요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사료가 지금 인물을 뺐잖아요. 허위를. 동대문 말고는 키워드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대문 봐야 되는 거. 2번에 사료. 기타 나머지 3번에서는 우리 오리발 544 부통령 먼저 찾고 그런 다음에 1공화국으로 몬 다음에 다음 헌법 시기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앞으로 좀 대비하자. 이것 뺀 나머지 4, 5, 6, 7은 굉장히 평이한 문제죠. 그죠? 첫 페이지 이렇게 점검하고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가시죠. 자, 이제 8번 문제는 임시정부 쪽의 문제입니다. 임시정부. 8번은 임시정부. 임시정부는 1921년을 고비로 위기 상태에 빠졌다. 연통제 교통국이 21년도에 발각이 됐죠. 그래서 임정은 19년도 야심차게 출발해서 21년도 연통제 교통국의 발각 위기. 그리고 더 위기 23년도에 국대회의. 여기서 창조파 개조파 싸웠다라고 했고요. 그죠? 근데 싸우다가 둘 다 나가고 대통령 이승만 탄핵한 다음에 2대 대통령 박은식 모셨는데 곧 돌아가실 거죠. 모셔놓은 상태에서 개헌, 2차 개헌 국무령 체제, 3차 개헌 국무위원 체제. 연도는 25년도, 국무령은 내각제, 27년도 국무위원은 집단지도 체제. 그래서 바닥을 찍다가 마지막 던질 카드가 31년도 한인애국단 만만한 봉봉 이후에 이동하다가 40년 충칭정차.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죠. 우리 임정은 그래프로 봤으니까. 그러면 21년도에 연통제 교통국 발각 맞아요. 그 다음에 임정 내선, 노선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난다. 그러다가 터진 게 국대회의죠. 그죠? 외교활동에 대한 무장투쟁 문제와 비판이 거셌다. 그렇죠. 외교론에 입각해서 상해 왔는데 4년 동안 뭐 했냐 이거잖아요. 그죠? 니은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네. 개조파, 주로 외교론을 비판하는 무장투쟁론자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데 디귿번 틀렸고요. 핵심 인물이 안창호인데 실력 양성 쪽이죠. 그죠? 네. 디귿번.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가면 아직 그렇게까지 시험은 안 냈는데 그 개조파 쪽에도 무장투쟁 주요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조파 하면은 창조파 하면은 파괴의 신, 신채호,
박용만, 무장투쟁 쪽 딱 기억하시고 개조파 쪽에서는 안창호, 신령양성 쪽의 인물 하나 기억하시고 그죠? 요거 네. 디귿번 X. 자, 그 다음에 국대회의 이후에 지도체제 개편 나오는데 대통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아니죠. 국무령, 내각제, 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 그죠?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선지들이 있으니까 3번은 조금 애매해도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 옳은 것은 이것도 뭐 많이 본 사료죠. 세 번째가 킨데 일시적 과도기. 해방됐지만 독립국가 건설을 아직 못한 애매한 기간, 이 기간을 사료에서는 일시적 과도기, 일시적 과도기에 대중생활 향상을 기한 뭐죠? 건준이죠. 건국동맹이 해방 이후 수면 위로 올라서 건준이 되고 치안대, 지부, 식량대책위원회 그리고 미국 들어오기 전날에 국가를 선포했다. 그 국가가 조인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요거죠. 그죠? 그래서 건준을 단독 문제 낸 거죠. 자, 1번 자유당의 창당. 이건 51년도 이승만 정부고요. 2번 조인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조인공화국.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주의할 게. 건준이 미국 들어오기 전날에 국가 선포했다. 조인공화국인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민주주의 글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북한의 정식 명칭이다. 네,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건 이승만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38도선을 넘어 북한 지도와 남북 협상을 이거는 정부 수립 과정에서 소총회 이후 남북 협상이죠. 그죠?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국동맹을 모체로 핵심 인물은 여운형이고요. 건준이 되고 미국 들어오기 전날 국가 선포했다. 조선인민공화국.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숙종 때 이르러 여러 차례 가가 발생했고 대립이 격화됐다. 이건 조선 숙종 때 환국 정치 얘기하는 거고요. 환국. 그래서 가번에는 환국이고 환국하면은 경신, 기사, 갑술. 그래서 경신한국, 붕당 정치의 변질이다. 자, 그래서 숙종 말년에 노소론 갈등도 있었고 쭉 나와서 영정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다? 탕평책을 했다. 그러면 빈칸에 지금 가는 환국이고 나는 탕평책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선지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들. 자, 그러면 1번 가에 들어갈 용어는 예송이다. 아니죠. 그죠? 환국이죠. 환국은 붕당정치 변질, 일당전제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에 들어갈 용어는 탕평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가해 과정에서 송시열의 죽임을 당했다. 정확하게 무슨 한국이냐 그러면 경신, 기사, 갑술할 때 송시열이 죽은 것은 서남서, 우리 기사환국이 되겠죠. 요새 숙종을 단독문제 출제할 때는 기사환국 사료로 잘 줘요. 장희빈 아들 세자책봉 과정에서 반대하던 송시열, 김수왕이 뭐 몰려라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다. 자, 다음은 무슨 사건이냐? 어느 왕 때냐? 숙종 때 기사환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정책을 펴기 위해 오군영을 설치했다. 오군영의 설치 완성의 경우에 숙종 때죠. 영종조는 아니고. 네,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가, 라 중 다음 성명세가 발표된 장소로 옳은 것은? 네, 요거. 요 사료가 작년에 출제가 될 때는요. 임정의 충칭기 안에서 디테일한 순서할 때 그때 물어봤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일대독 선전포고인데 언제냐면 41년도 12월 달이죠. 같은 해 11월 달에 한 달 앞에 뭐 있었죠? 11월 달에 우리 건국강령이 있었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대일대독 선전포고 주고 다음 이후에 일어나면서 한 달 전에 건국강령을 틀린 선지로 줬었는데 이제 고사료입니다. 이거는 좀 더 쉽게 냈네요. 그래서 보면 언제 발표됐냐 그러면 충칭기 가서 발표된 거니까 정답은 1번 되겠죠. 1번. 지도로 냈는데 뭐 지도는 우리가 늘 그려면서 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이헌법 39조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고 찬성은 2,300여 표 되고 그 다음에 반대는 없고 무효 투표 박정희 후보를 선출했다. 뭘까요? 이건 유신헌법이죠.
네, 그래서 기억번은 유신이고요. 유신. 유신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 간선. 그죠? 임기는 6년, 중임 제한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집권 주민을 마친 전두환은 통일 주체 국민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개헌을 또 한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니은번 8차원법이 되겠죠. 8차원법. 8차원법 내용 한번 써볼까요? 임기 제일 긴 건 전두환이죠. 7년. 그죠? 7년 단임의 선거인단 간선까지. 그죠? 두 번째는 유신이고요. 그죠? 두 개. 기억은 유신, 그다음에 니은번은 8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만. 이거는 우리 삼선견이죠. 69년도, 369 연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 2번.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 네,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3권 분립은 전부 다 무너졌다. 초헌법적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전두환 정부 시기 8차원법은 7년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저항에서 6월항쟁 나오고 그런 다음에 9차 개헌 현행헌법 나와줘야 그래야지 5년이 되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이건 유신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지금 보면요. 고려시대 화폐는 그냥 고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느 왕인지가 필요하죠. 그걸 건드리는 게 지금 가번선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 화폐를 볼 때 이렇게 그림으로 봤었죠. 성종 때 하나, 철전, 건원중보. 그런 다음에 숙종 때 왕창. 그래서 숙종 때 왕창할 때 의천의 권위로 주전도가 만들고 고액화폐, 은병, 다른 말로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 동국통보 쭉 나와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은병 나왔으니까 가는 숙종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사료. 요것도 의미가 있죠. 2019년도에 결정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관품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단지 인품은 이거 뭐죠? 시정전식과죠. 그죠? 시정전식과는 관품 고려한다. 하지만 사료가 특이하다. 고려서 원문이 안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내용 물어볼 땐 고려했다는 거. 그게 포인트였잖아요. 네. 경종 때죠. 그 다음에 답번에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과전을 설치해서 사대부를 우대한다. 이 부분만 알아도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건 과전법이죠. 네,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은 나번 경종 때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중기 들어가서 숙종 때 주전도감에서 만든 은병 다른 말로 활구. 그 다음에 조선 넘어갈 때 조선 들어가기 1년 전에 1391 해서 과전법. 그 순서 들어가면 되겠죠. 순서는 나가 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네, 그래서 13번 문제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쭉 봤고요. 지금 우리 두 번째 페이지를 제가 해설을 다 완료했는데 제가 볼 때 좀 이 문제들에서 의미 있었던 건 13번 문제예요. 그래서 13번 문제에서 두 가지. 하나는 주황색으로 해야죠. 13번 문제에서 하나는 고려의 화폐를 법원직도 이제는 왕을 분리시켰다라는 거. 요거. 그다음에 시정전식과 사료 고려사 원사료에서는 관품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려했다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확인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13번 문제만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갈게요. 자, 14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시기 백제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딱 보니까 요서, 산둥, 일본의 큐슈 진출. 누구죠? 근초광이죠. 근초광의 경우에는 근초광은 4세기 백제 전성기고요. 주로 바다로 요서, 산둥, 일본의 큐슈. 일본 갔다는 증거는 칼을 던져줬다. 칠지도. 위로 올라가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고요. 아래로 내려서 마한의 자녀 세력 정복까지. 그리고 전성기니까 역사서. 백제는 서기 고흥시켜서 그리고 엄청 돌아다닌다. 이분 부자 상속까지. 우리 많이 봤던 거죠. 1번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남으로 마한 통합. 네, 맞습니다. 마한의 자녀 세력 정복, 그 다음에 전라도 해안 일대까지 진출, 맞죠? 그리고 부자 상속, 맞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하고 리을번 보면은 중앙에 22부, 22담로는 무령이고요. 22부 중앙에 이거는 성왕이죠. 그 다음에 육자평 16관등제 하면은 3세기 고위왕이 되겠죠. 관직관등 관복 율령. 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기억 니은 나오는데 기억번.
일본국 인민은 일본 본국의 여러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일본 화폐의 사용. 그다음 니은번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이거 뭐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은 조일 소주의 원문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부속 조약이 두 개가 더 있죠. 하나는 부록, 또 하나는 통상장정 또는 다른 말로 무역규칙이라고 한다. 그죠? 통상장정, 무역규칙. 지금 기억번은요.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다. 부록이고요. 거리지 심리, 일본 화폐 사용. 그 다음에 니은번은 통상장정, 다른 말로 무역규칙이고요. 무무무에서 무제한 유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관련된 문제죠. 네, 정답은 시기만 물었으니까 3번이 되겠죠. 요건 좀 간단하게 냈는데 원래 시험 문제 구조는 이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강화도 조약은 조일 소죽의 원문에 부속 조약 2개, 부록, 통상장정. 그리고 이게 개정되는 게 83인데 개정된 통상장정은 아무리 넓게 봐도 강화도 조약이 아니다. 네, 그래서 관세 들어왔다 플러스 방공령 들어왔다 플러스 하면서 쓱 집어넣은 게 최애국 대우다.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죠, 요거. 그리고 지금 개정된 통상장정이 단독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거 단독 문제 대비해야 된다 했어요. 그때는 1개월 사전 통고 규정 주면서 방공령, 다음 규정은 83 개정 통상장정. 그래서 따로 물었을 때는 관세 자주권을 일부 회복했다. 최욱 대우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시기만 물어서 좀 간단해진 문제예요. 네, 그럼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사학 쪽인데 조선민족의 발전사는 과정이 아시아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양적 본건, 보편사적인 특징이다 쭉 나오는데 자 16번 이거는 사회경제사학 백나문이죠. 백나문의 사회경제사학은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키워드가 되게 명확하죠. 세 가지.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세계사적 보편성,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 비판한다. 그리고 우리가 왜 멈춰있냐, 우리가 왜 중세가 없냐, 있다. 아시아적 봉건사회. 그렇죠? 네, 그래서 16번은 사회경제사학 백나문이 되겠습니다. 백나문 관련돼서는 해방 이후 행적 가운데 해방 이후의 연합성 신민주주의, 해방 이후 조선민족의 진로라는 글에서 연합성 신민주주의, 좌우 간의 대립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1번 일선동조론 식민사관이죠. 실증사학은 진다라켄데요. 이병도 손진태. 정답은 3번 되겠죠. 대표인물로 백나문이 있다. 4번은 진다라켄 실증사학이죠. 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팔도의 선비들이 서원을 건립했고 쭉 나오는데 가는 만동묘를 없앴다. 서원 철폐, 만동묘 폐지까지. 자, 누구죠? 대원군이죠. 그래서 7번, 17번 문제는 대원군 문제. 여기서 비교하면서 볼 거는 서원 건드렸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조, 서원 정리. 영조는 서원 정리, 살림 인정 못해 이조 전랑의 특권 폐지. 근데 대원군은 서원 철폐에다가 만동묘도 없앴다. 그 만동묘를 임난 때 우리나라 도와준 명나라 황제 만력제를 기시는 건데 언제 기리는 건데 언제 설치했냐 그러면 숙종 때 역사 발효 세우기 과정에서 설치했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다. 대원군 하야 이유인데요. 정답은 2번이죠. 후포제. 이것도 간단한 문제네요. 정답은 2번. 자, 탕평파, 탕평비 영조죠. 대전통편은 정조죠. 네, 그래서 네, 17번은 간단한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순서 문제. 자, 순서대로 바르게 나는 것은 나 있는데 일단 제일 빠른 것은 나입니다. 온조. 네. 온조가 한강하루에 도읍을 정했다. 백제 건국이죠. 자, 나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조왕이 동옥저를 정벌했다. 고독한 태조왕, 옥저정복. 그 다음에 우리 고독한 태조왕, 동해 우리 옥저정복에다가 고시독점까지. 근데 옥저정복은 동옥저를 정벌하고 라고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2세기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나다. 일단 정답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정답은 2번. 그리고 지금 가하고 라 두 개를 묶어보세요. 가하고 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파트가 있죠. 일단 정답은 2번인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다음 시험 대비할 때 확인할 건 6세기 들어가서 구조. 6세기.
육색의 구조는 고구려는 특별하게 볼 필요 없고요. 백제 쪽에는 육색이 들어가자마자 무령, 이어서 성왕, 신라는 육색이 들어가자마자 지증, 법풍, 진흥이다. 이걸 제가 왜 다시 썼냐면 법풍왕과 성왕 둘의 순서를 묻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했냐면 법풍왕의 업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연호다. 건원. 그거 하고 2년 있다가 성왕의 제일 빠른 업적 사비천도가 나올 것이다. 사비천도 남부여 계층. 성왕은 제일 빠른 게 사비천도 남부여 계층이고 제일 마지막은 관산성 전투가 되고요. 나머지는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의 순서 물을 때는 무조건 성왕을 뒤로 빼자라고 했었죠. 그럼 읽어보시면은 라번, 법풍왕이 율령, 공복제정, 그 다음 가번, 성왕이 고구려를 공격했다. 당연히 가를 뒤로 빼야겠죠. 여기서 제일 빠른 것은 온조, 건국이니까 2세기 태조왕 다, 그 다음에 6세기 들어가서 법풍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연호인데 연호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사비천도, 그 다음부터 성왕 업적이 시작될 것이다. 그 부분만 좀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발생한 사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태조가 포정전의 직위에서 국호를 고려, 연호를 천수라고 했다. 고려의 건국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고려군의 군세가 크게 성한 것을 보자 갑옷을 벗고 창을 던져 견훤이 탄 말 앞으로서 항복하니 이건 후백제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순서를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쭉 돌리자라고 해서 네. 작아진 신라에다가 후백제 후고구려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리면 많이 했었죠.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고려가 됐다. 저기 위에 발해 멸망. 끝까지 버틴 경순왕의 항복,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선산 1, 2천 전투. 지금 순서는 고려 건국부터 멸망, 후백제 멸망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죠. 고창 전투는 여기 들어가죠. 공산, 고창. 경순왕의 항복 사이에 들어가죠. 근데 왕건이 후백제의 금성을 함락했다. 이거는 왕건이 고려 건국하기 전에 구체적인 연도는 903인데 그렇게 몰라도 이거는 왕건이 궁예 밑에 있을 때니까 당연히 건국 전이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발해 멸망 이후에 대광현 이렌이 들어올 거고요.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도 쭉 봤는데 14번, 15번, 16번 다 이제 좀 평이한 문제고요. 18번에서 문제는 평이했는데 6세기에서 법풍왕, 성왕 순서. 법풍왕 얘기 다 하고 나서 건원, 그런 다음에 사비천도부터 성왕 시작되고 결국의 순서는 성왕과 진흥왕만 잘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산성 전투가 554인데 관산성에서 성왕이 죽고요. 그런 다음에 진흥왕은 북한 산비 건립. 그 다음에 가야 쪽 공격, 창녕비 대가야 정복. 그런 다음에 황초롱비 마운영비로 이어진다. 이런 순서들을 잘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다음에 성명서가 발표된 시점 나옵니다. 20번. 우린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사료 보죠. 38도설 배고 써질지언정 일신의 구차 나뉘어서 나는 단정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하면 이거 뭐죠? 이거는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이죠. 그죠? 언제냐면 소총회보다 한 2주 정도 빠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조금 넓게 물어봤죠, 시기를. 그죠? 그래서 김구 3천만 동포의 읍구함 시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21번은 고려의 지배 세력인데 호, 문무, 권신 해서 신진사대부고요. 1번. 성리학을 통해 불교 폐단을 지적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로 음서 아니죠. 이들은 지방 향리 자재라 음서를 쓸 수가 없죠. 과거죠. 대규모 농장, 권문세족이에요. 친원적 성향, 권문세족이에요.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나머지 2, 3, 4 선지는 권문세족이고요. 권문세족 하면은 우리 계층 물어볼 때는 시험에 제일 잘 낸다라고 해서 말로만 해볼게요. 권문세족의 특징 뭐 있죠? 정치적으로는 친원파, 사상적으로는 불교, 경제적으로는 백성의 땅을 뺏어도 농장, 백성을 노비로 만든다. 친원파, 불교, 농장, 노비. 그리고 농장 관련된 키워드는 산천, 경계, 모수사패까지.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이게 사료가 여러 차례 나오면 조금씩 표현 바꿔서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랬죠. 지금 어떤 거냐면 원래 원문은 검거된 학생인데 검거자라고 하죠. 그죠? 원문은 검거된 학생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라고 하죠. 네, 요거 뭐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시험 문제 구조는 26년도 60 만세운동 배경으로 민족유일당 최대 합법단체 신간회가 나오고 그 신간회가 지원해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 확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 문제고요. 지금 사료는 광주 학생 쪽. 1번 원산에서 이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고 2번 전국 확대돼서 이듬해까지 동맹 휴학이 계속되었다. 네, 2번이 맞습니다. 자, 민족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국산품 매우 이거는 우리 물산장려죠. 그다음에 네 번째 순종의 국장일 뭐죠? 60만세죠. 6월 10일은 순종의 인산일 배경으로 3월 1일은 고종의 인산일, 6월 10일은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인산일 배경으로 학생들에다가 민족주의, 사회주의까지. 하지만 사회주의가 사전에 발각돼서 전국 확대는 못됐지만 가능성에서 신간회가 나오고 그 신간회가 지원해서 전국 확대되는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이거 배경으로 신간회 그리고 지원으로 전국 확대. 이게 시험 문제 구조잖아요. 그죠? 여기는 조선학생 과학연구회, 여기는 독서회 이런 것도 비교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60만 세랑 광주 학생 비교가 시험 문제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23번. 무장투쟁 순서 문제인데 두 문자 쭉 따면 되겠네요. 보훈청관, 군자셋, 미스셋 만나서 연합했다. 자, 그러면 가번. 대한독립군단, 군자 동그라미, 자유시 자자 동그라미, 군자. 그 다음에 나번에 김자진 북로군정서, 백운평, 천수평, 이거 청산리죠. 그 다음에 답번은 간도천변이죠, 이건. 그 다음에 3부가 혁신의회 국민부로 재편되었다. 3부의 통합이죠, 이건.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온 게 보훈청, 청산리, 간, 군자, 셋, 미스, 셋, 3부 통합, 그죠? 정답은 2번이죠. 이건 두 문자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네요. 기본 문제입니다. 무장투쟁 중에서도. 무장투쟁은 지금 최근 문제들은 한중연합작전에 좀 몰려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제가 앞으로는 봉오동 청산리 구분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 부분까지.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 24번.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경제 상황. 내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쭉 나오는데 이거 허생전이잖아요. 그죠? 허생전 주고 언제냐? 조선 후기. 뭐 이런 패턴의 문제는 꽤 많았었죠. 지대납부 방식이 타조법으로 이거 아예 입에 붙이자라고 했던 게 지대납부 방식은 타도, 그 다음에 농견. 지대납부 방식은 타조법, 비율제, 도조법, 정액지대, 도조법이 확산되어 간다. 논농사는 이양법의 전국 확대, 근데 반농사는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올라간 데는 이랑, 내려간 데는 고랑, 그래서 아래로 내릴 것이다. 견종법, 고랑이죠. 그래서 도조법의 확산, 견종법의 확산이 조선 후기 쪽에서 나오는 선지다. 한 글자만 바꾸면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걸 아예 입에 붙이자고 했죠. 타도, 농견 해서 도, 견 이걸 골라줘야 되죠. 1번 틀렸죠. 2번 상품작물 재배해 갈 때 쌀의 상품화가 가장 활성화됐어요. 2번 틀렸죠. 쌀의 수요가 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인 자본이 장인에게 돈을 대는 선대제가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수공업을 얘기할 때는 15세기 관영, 16세기 관영의 쇠퇴, 후기 넘어가면 민영. 근데 민영은 단계가 선대제에서 독립으로 빠진다. 이게 후기 쪽의 내용이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덕대는 정부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죠. 이건 민간에서 경영 전문가가 탄생하는 거죠. 그죠? 광산도 15세기는 국가만, 16세기는 쇠퇴, 후기로 가면 민영으로 갈 텐데 그때는 설점수세에서 덕대 낀 자본주의적 경영 형태로 바뀐다라는 게 우리가 후기 때 보는 선지죠.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다음에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일본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쭉 내려가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다. 자, 이거는 쭉 보니까 너무 좀 범위를 넓게 쉽게 냈네요. 우리가 포츠머스 조약이 어디냐면 1904년 러일 전쟁 터진 다음에 의정서 이후에 1차, 2차, 3차인데 2차는 을사 조약.
외교권 각탈, 통감부의 설치. 그래서 이거 직전에 열강에 승인해서 카사테프트 밀약, 영일동맹 2차 그리고 포츠머스가 나오잖아요. 을사조약 바로 직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넓게 물어봤으니까 4번이 되겠죠. 이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네, 됐죠? 자, 이쪽 페이지에서는 지금 보면은 좀 보면은 우리 3천만 동포의 읍구암 20번 문제. 요게 정확하게는 소총이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제가 판서노트에 소총의 위에다 써놨죠. 네, 그거 하나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검거된 학생을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라는 광주 학생 사료가 검거자라고 이게 원래 시험 문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내던 사료는 키워드를 조금씩 숨기려고 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정확하게 봐야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네, 법원직 문제들 쭉 한번 이어봤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모의고사 하나 푸는 것보다 먼저 지금 타직렬 기출 문제들 왜냐면 출제 위험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먼저 꼭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들 풀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요 문제들을 하나하나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검토를 했으니까 혹시 보고 나서 좀 난 어렵다,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런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질문 주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원직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